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벌써 1월 2일입니다. 3월 9일까지 시간이 아주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10%대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항상 5%포인트 이상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가 이재명, 윤석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정권 교체론을 흡수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를 하면서 한껏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오마는 곧 독약이라는 걸 잘 알게 되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선대위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하겠다. 저부터 바꾸겠다. 부족한 점을 고쳐 국민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의 위기의식을 변화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희망은 우리의 것이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여 흔들리는 이 나라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실한다. 국민께서 저와 우리 당에 정권 교체란 엄중한 사명을 주신 만큼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 절규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라면은 국민 삶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드려야 하기에 새해부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비전과 공약을 계속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자.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 법이며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정권 교체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했습니다.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도 최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선대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위기감을 느낀다. 대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각자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후보가 필승을 부를 수 있는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최소한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극복했다는 것을 느껴야 3월 9일 대선을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준석 심장에 박힌 가시, 이준석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준석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총선도 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 문제가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조갑제닷컴에 평소에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글을 자주 올리시는 필명이 이분 특이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회원이 아주 근사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기에 화두로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안철수와 윤석열은 공동정부형 통합이 좋다. 공동정부형 통합이 좋다. 안철수가 10% 지지율을 깨면서 야권 통합이 이슈로 점화되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모두 30%대 지지율이고 부동층이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아직 부동층이 상당히 많다. 안철수는 윤석열에 비해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더 높다. 각각 강세를 보이는 지지 연령층에서 안철수, 윤석열 각자의 표에
누수가 없고 부동층까지 더하는 상승 효과를 야권 통합으로 누리려면은 안철수의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장관을 배분하는 공동정부 형태가 적절하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월쯤 이루어질 야권 통합의 형태로 합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선 이후 정계 개편으로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할 구상이 윤석열 캠프에 있을 수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시동 걸면서 합리적인 현역 민주당 의원이나 옛날 민주당계 인사를 흡수하거나 장관에 임명하는 정계 개편을 하면은 새로운 당이 창당되는 것이니 통합된 신당의 당대표는 새로 뽑아야 된다. 그때 이준석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전 정리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노무현 탄핵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무현을 버렸고 박근혜 탄핵 때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를 버렸다. 73년의 대한민국 사회에 정변은 흔히 있었다. 쿠데타는 군인만 일으키는 게 아니다. 정치인이 일으키면 탄핵인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모델도 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도 있습니다. 밀실에서 하는 단일화는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누가 몇 개 가져간다 이런 담합식으로 하면은 역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한두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누가 경쟁이 있느냐를 물어서 한 사람을 뽑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때 여론조사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역작용, 역선택이죠. 역선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역선택을 허용하면은 아주 그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행동이 너무 느렸습니다. 너무 느리니까 오만하다든지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빠리빠리하게 하면은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이렇게 나오다가 오만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오만하다는 인상을 다소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숨길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끝없이 하락해서 무너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윤석열 후보는 자세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하려면 결정이 빨라야 되고 조직이 단출해야 합니다. 지금 조직이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또 이준석 문제는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이준석이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이것 또한 윤석열 후보가 속전속결로 결판을 내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또 좋지 않느냐 하는데 윤석열 입장이 되면은 참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이게 새 정치, 새 선거판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는데 문제는 스피드입니다. 감사합니다.